좋아요, 구독. 이번 주 전략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죠. 6월달에서 7월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 대선이 화두가 됐고, 그리고 글로벌 내에서 뭐 미국이 이길 만한 강대국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침공 정도였던 이슈가 아니라면은 미국 대선 어렵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7월달 들어오게 되면서 트럼프가 앞섰다가 8월 넘어가면서 또 해리스, 또 트럼프, 또 해리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해리스 관련 종목들 마리아나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거 보니까 일단 시장은 어쨌든 해리스 쪽을 또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는 아무래도 해리스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한번 그동안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도 대선 다가오게 되면 인맥주, 정책주, 그다음에 이제는 뭐 연고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그렇죠. 이번 진짠돼서 나왔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 기억 속에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마리아나 낙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선 이전에 마지막 변동성이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초박빙이죠. 예. 그래서 폴리마켓 정도만 베팅 사이트인데 거기 돈은 정직하거든요. 돈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쪽 들어가서 누구의 지지율이 높은지만 공을 확인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거긴 또 트럼프의 지지율도 그렇죠. 높더라고요. 사실 이번 선거는 해리스한테 진짜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왜 펜실베니아 중요한지는 아마 언급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해리스는 펜실베니아만 가져오잖아요. 이번 대선 그냥 이긴 거예요. 펜실베니아만 갖고 오게 되면은 270석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펜실베니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만약에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은 해리스는 한국 축가 되는 거죠. 또 경우에서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폴리마켓을 확인했는데 또 펜실베니아가 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고, 이렇게 하니까 투자들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누가 될지 그만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 대선 테마 짧게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될 경우, 해리스가 될 경우, 이 두 경우의 다 가서 양쪽 다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보는 게 지금 낙태라든지 뭐 마리아나든지 이쪽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찌 보면 승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짧은 대응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번 주는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조금 해리스, 트럼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더 매매에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펜실베니아에서 어느 후보가 이기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편 투표도 있어서 사실 완전히 개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일단 11월 6일부터는 개표 시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정해질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두 후보가 공통으로 가져가는 네네. 섹터들도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은 대선 전에 미리 담아봐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확인 다 해야 될까요? 그게 대표적으로 바이오인데, 그렇죠. 최근에 바이오가 힘이 그렇게 좀 없어요. 약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바이오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부터 강세를 보이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 7월 달부터거든요. 그럼 그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 달로 넘어오고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 대선이 시장의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됐고, 그러면서 바이오가 같이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결국 미국 대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가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7, 8, 9까지 가파르게 10월 달까지 가파르게 달려왔다. 그러면 언제 고비가 오느냐? 대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다른 곳에 가서는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떤 공통 분모인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 대선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공통 분모가 되는 섹터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대선 끝나고 나서 보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략을 짰었냐면은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가 1차 고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달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상승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앞두고 1차 고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1차 고비를 잘 넘기게 된다라면은 언제 2차 고비가 오느냐? 이것도 제가 방송에 최초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3월 달. 공매도 지난주에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죠. 하도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 제가 중요한 만큼. 네,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사는 것만큼 또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초까지 1차 고비가 되고 이 잘 넘기게 되면은 내년 3월 달 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저평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된 표현을 쓰면은 내년 3월 달 공매도 제기가 되게 된다라면은 바이오는 이제 박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 그리고 내년 3월 달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 대선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내가 급한 거지 시장은 급하지 않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